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화학 반응식을 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런 화학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이 결정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 반응 속도. 자, 먼저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반응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응물이 어떤 생성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화학 반응에서 자, 변화가 되는 거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 둬야 되는데요. 자, 변화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원자의 종류, 그 다음에 수는 변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빠르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화학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반응 속도. 자, 화학 반응 속도는요, 자, 이게 물리에서 약간 나오는데, 자, 왜 속력이라고 하지 않고 속도라고 했을까요? 자, 속도라는 개념은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응물에서 이렇게 생성물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반응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응 속도에서는 크게 보면요. 크게, 자, 빠른 반응이랑 그 다음에 느린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빠른 반응이라는 것은요. 자, 빛과 열을 수반하죠.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연소 같은 경우는 빠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앙금 생성하는 반응 다 빠른 반응에 해당합니다. 자, 느린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요.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화라든지 혈의 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느린 반응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목소리 큰 애가 와서 이게 느린 반응이야, 이거 빠른 반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빠른 반응일 수밖에 없고 느린 반응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수치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데요. 자, 보통 이제 속도는 자,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델타 t분의 뭐 예를 들어서 델타 c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t는 바로 이제 시간의 변화량입니다.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여기 c는 바로 이제 농도 변화.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빨리 진행됐는지 아니면 느리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농도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바로 이제 화학 반응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그래프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요. 자, 시간에 따라서 자, 농도 변화. 자, 그래프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형태. 자, 잘 구별이 됩니까? 자, 요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됐죠. 맞습니까? 증가됐죠. 증가되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야?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생성물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응물의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반응 속도를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이런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반응 속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한번 퍼부터 봅시다. 여기 부분. 어우, 속도가 기울기가 0이네. 자,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는 바로 반응이 0 한번 쓸게요. the end.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들 보면요. 자, 질량을 갖다가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앙금이 생성돼 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면 생성되는 거, 이 시간을 재가지고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같은 경우는 책을 갖다가 보시면 금방 쉬우니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강의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핵심만, 지금 이 강의는 핵심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개념을 갖다가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를 봐야 되냐면요. 자, 이런 반응이 되기 위해서, 반응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유효 충돌이라고 있습니다. 유효 충돌. 자, 유효 충돌이라는 것은 이런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충돌이 돼서 다시 재조합하는 이 과정을 유효 충돌. 자, 충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바로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효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충돌만 하는 거야. 바로 이제 비유효 충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이제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액티베이트 에너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요, 반응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정도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필요 조건에 의해서 바로 이제,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요. 이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 자,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면요, 농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촉매, 그 다음에 온도. 자, 기분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자, 표면적. 자, 이 5개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결과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고 넘어갑시다. 자, 농도가 증가하면 이런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자, 압력이 증가하면요,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자, 특히 촉매에다가 별표. 자, 촉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촉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촉매가 있는데, 자, 정촉매일 때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증가, 빨라지고요. 부촉매일 때는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온도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표면적이 크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빨라진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 표면적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표면적이 크다는 소리는 입자의 크기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만 먼저 확인해 두시고요. 왜 그런지, 여기서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각각의 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중점을 둬서 기억을 꼭 해 놓으십시오. 자, 먼저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농도. 자, 이 그림을 갖다가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같은 부피에, 자, 여기 입자가, 여기는 2마리가 있고요. 3마리라고 할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미친 듯이 많습니다. 자, 분자는 스스로 운동을 하죠. 얘네들이 막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자, 충돌을 할 거란 말이야. 충돌을 해. 그러면, 자, 어떻게 보기엔 같은 부피에 얘가 더 많으니까 농도는 얘가 진하죠. 자, 충돌 횟수 역시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진할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 즉,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압력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공간에 쭉 누르게 되면 부피가 적어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같은 이유고요. 자, 촉매 이것 좀 정교하게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에너지가 있고요.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 같죠? 자, 우리 반응열 파트에서 발열 반응에서 나오는 그래프죠. 자, 여기서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렇게 어떠한 이 최소한 이 에너지 언덕을 갖다가 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촉매의 경우는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샥 이렇게 낮춰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샥 금방 가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부촉매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슉, 오, 느려지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온도를 보면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샥 보면요. 자, 나옵니까? 자, 선생님은 안 나와도 돼요. 자, 여기 이제 입자수가 있고요. 입자수가 있고, 여기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에너지 그래프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애들 갖고 있는 이 에너지, 평균 에너지를 갖다가 가장 많은 입자수가 포함되어 있는 평균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는요. 활성화 에너지 뭐라고 그랬죠? 반응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요만큼이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에너지를 갖다가 높이게 되면 에너지를 높인다는 소리가 바로 온도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샤 이렇게 시프트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 활성화 에너지 값은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활성화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는 입자수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이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봅시다 또. 자, 온도가 증가된다고 할지라도,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온도가 증가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제 반응하는 분자수의 총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자, 그럼 변하는 건 뭡니까? 변하는 것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는 입자수들이 증가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변하는 거. 평균 에너지 값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각각의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히 한번 지금 온도가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단원에서는 여기 지금 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농도에 관한 영향들, 농도에 미치는 영향들 왜 그렇게 되는지, 압력에 미치는 영향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를 온도 한번 봅시다. 온도 보면 우리가 여름 때 음식이 먼저 상합니까? 겨울에 음식이 먼저 상합니까? 여름이죠. 왜? 온도가 더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너스는 표면적 안 했는데 표면적이 크다는 소리는 입자수가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입자수가 크다는 의미. 자, 입자수가 크기가 크다는 소리가 알갱이가 작다는 소리야. 표면적이 크다는 소리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기약 같은 거 먹을 때 알약보다는 무슨 약을 갖다가 더 선호해야 되겠어? 가루약 같은 걸 선호해야 되겠죠. 왜? 표면적이 쫙 이렇게 작아가지고 커가지고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살펴보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는 선생님이 좀 수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미분 정도 압니까? 미분?
미분 정도는 좀 알아야지 수업을 갖다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요, 미분이랑 적분 같은 경우, 이거 뭐 화학 수업인지 수학 수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거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강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